나오셔서 여러분들 사업자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이제 하우투 강의가 있겠습니다. 자, 크라운 로얄 신영근 스포너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 로얄의 이거 김정면입니다. 네, 이렇게 연속된 강의를 듣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한국보다 오히려 집중력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어지러지해요. 조금 어지러운데 여러분과 이제 제가 사업에 대한 노하우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라면요 한 일주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또 모든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정말 해드릴 이야기는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만으로 거의 5년 정도 돼가는데요.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 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또 그 기간을 되돌아보면 성공이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실패라고 표현하면 더 맞을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오늘 드릴 이야기들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이 좀 덜 겪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이유입니다. 이거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앞에 좀 켜주세요. 제가 시크릿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막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부자를 만들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셔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일 아트로 해서 부자가 되는 분도 있어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나의 사업의 방식이고 하나의 기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에 주목했던 이유는 그냥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진 않는데 이 일은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또 실제 해보니까 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불평등한 경쟁에서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랬듯이. 저는 이 사업 하기 전에 여러 일들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도 했었고요. 장사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제 성격상 하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능력과는 무관하게, 내 노력과는 무관하게 어떤 변수들이 많이 생기죠. 장사 같은 거는요, 한국에 제가 장사할 때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도 안 와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래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치킨집 하시는 분들 조류독감 나오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가게를 되게 잘 되게 해놨는데 옆에 한 3-4개 같은 비슷한 게 들어오면요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런 어떤 요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됩니다.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도 어떤 회사를 고르느냐, 어떤 타이밍에 시작하느냐, 또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히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회사에 대한 설명, 제품에 대한 설명 들으셨겠지만 시크릿은 아주 유망한 회사입니다. 아직 최고의 회사는 아니지만 최고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타이밍, 좋은 제품, 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크릿 네트워크 마케팅을 굳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크릿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회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크릿 근데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시크릿도 리스크가 있고요. 분명히 시크릿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사업은 플랜 B로 시작하는 거죠. 부업으로 시작해요. 물론 지금 직장이 없으신 분들이 시크릿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그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그런 것도 줄여야겠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만나는 시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소홀해지고 본업에 대한 성장이나 소득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죠. 다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만나면 이제 밥도 먹어야죠. 거기까지 왔다 갔다 경비도 들죠. 근데 어떤 일이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리스크죠. 이상한 사람 취급도 하고요.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그만두면요. 다단계 하다 실패한 그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막 시작했을 때는요. 한 6개월간 주변에 저랑 원래 알던 사람들, 아주 친했던 사람들, 시크릿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근데 만나지 않았어요. 연락을 제가 일부러 끊고 살았어요. 제가 이 일에 집중하고 싶었고 그분들을 만나면 내가 선택한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바뀔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잘 되니까 다 용서받아요. 오히려 다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자 이게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된다면 이거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 이유가요. 제가 돈을 못 벌고 있어서 이 사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벌고 있었어요. 한 1,000만 원 이상 벌었어요. 한국에서 1,000만 원 정도 벌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시작했냐면 이걸 계속 벌 자신이 없었어요. 한국은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바뀝니다. 뭐가 하나 잘 되면 다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잘 된다고 하면 옆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사이클도 엄청나게 빠르고 1년, 2년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업종들로 바꿔 타야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잘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좀 괜찮다? 과연 5년 후에도 괜찮을지? 10년 후에도 괜찮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대안을 찾자? 그거는 너무 늦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리스크를 좀 감안하더라도 설령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무언가를 알아보고 도전하는 것 저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미래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크릿 사업 성공하는 사람 이유가 있죠. 네. 실패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지만 아주 다양한 정답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초짜라는 것, 여러분들은 성공자가 아니라는 것,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와 이유를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은 여러분이 했던 어떤 일과도 완벽히 다른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이런 마음 때문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가 배워야 되는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맨 밑에 이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시크릿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이제 조금 진짜 좀 진솔하고 또 솔직한 이야기들을 저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품 애용하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네트워크 마케팅 어느 회사를 가도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고하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사람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화장품 팔러 다니는 일이 아니에요. 시크릿한 회사의 제품이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경제적 기회를 주는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제품이 왜 좋은지 알려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의 체험을 기반으로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했던 이야기들, 누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 강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상대방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절대 공감을 얻지 못해요. 진짜로 여러분이 썼던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애용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크릿 제품을 안 쓰면 뭔가 불안을 느낄 정도로 써야지 애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갈 때 시크릿 제품 때문에 트렁크가 좀 꽉 차야 돼요. 그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크릿 브랜드가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어디 뭐 친구를 만나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뭐 공공장소에 가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애텀이 써있는 티셔츠 입고 오라면 좀 부끄러울 거예요. 네. 매니아가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정말 이걸 꾸준하게 하면요. 남들이 겪는 어떤 심리적 업앤다운 사업을 하면서 다 겪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성공자들 보면 나도 되고 싶다가 집에 와서 생각하면 헛된 꿈을 꾸는 것 같고 이런 업앤다운을 계속 겪는데요. 제품을 아주 꾸준하게 쓰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런 현상이 좀 현격히 줄어들어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고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걸 확신하는 순간 이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내가 조금 성공을 못해도 성공이 좀 늦어도 언젠간 성공할 수 있을 거란 마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품을 쓰는 거 정말 중요한데 와우 파티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쓰셔야 되고 신제품 나오시면 계속 써보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늘 그 생활을 합니다. 우린 어디 가든 해요. 어디 가든 혼자도 하고요. 여럿이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 애용하는 거 이거는 늘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시크릿 이런 비즈니스에도 배워야 돼요. 근데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들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도 운전면허 한국에서는 시험 보려면 운전면허 연습지 같은 거 사서 공부해요. 필기시험 보려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의 세컨 잡이지만 하나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전문적인 책 몇 권도 안 보시고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겠다? 좀 너무 아니란 생각 아닌가요? 예. 읽으셔야 돼요. 책 읽으셔야 되고요. 책 읽을 시간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도 좀 보셔야 되고 이 일에 대한 최소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학위를 받거나 논문을 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누구랑 얘기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고 성장 가능한 사업이고 이런 비즈니스 통해 성공하는 모델들이 어떤 것이 있고 통계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건 아셔야 돼요. 그냥 가서 친구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야 이거 돈 벌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어떤 의문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그걸 공부하고 그걸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비전, 깊이, 가능성을 보게 돼요.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 숨기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0% 반대할 걸 아니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비슷한 일들 많이 했고요. 한 번도 성공을 못했던 분입니다. 한 번도. 근데 또 사인은 늘 하는 분. 주변에 그런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우리가 찾는 그분들. 좋은 분들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그리고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또 통은 커요. 항상 일시불로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어머니가 하고 제가 안 할 걸 아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예요. 또 와이프는 어머니 말리러 갔다가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귀가 얇아요. 그렇게 좋은 거면 해야죠 하고 사인하고 왔어요. 저한테 숨기고 한 거예요. 일주일 지났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만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알겠다고 해놓고 또 몰래 하더라고요. 몰래 하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뻔해요. 자꾸 카톡하고 자꾸 밤에 나가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2, 3주 지났을 때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막 누구 가입됐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엉뚱한 일 해갖고 남한테 피해주겠다. 이제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들어보러 가야겠다. 도대체 이 뭐하는 회사냐? 가는데 제가 솔직히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면 한 5명이 모여서 듣고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이 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저만 보고 했겠죠. 쟤는 내가 어떻게든 이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겠다. 아이 컨택이 계속 들어오는데 진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갔죠. 그렇게 1시간을 듣다 보니까 느낌표는 아니었는데 물음표가 생겼어요.
저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냐? 아예 아니야. 저건 말도 안 돼. 뭔가 사기치려고 하는 거야 하고 그냥 가는데 저는 집에 와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게 진짜 가능해? 책도 좀 사서 보고요. 논문도 좀 보고요. 성공 사례가 있는지 정말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되는지 알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저는 좀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다단계를 우리한테 숨겼지?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이게 정말 크고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 근데 시크릿은 그럴 수 있을까? 물음표였어요. 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에 시간을 투자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니까 그 가능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주변에 말 듣고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누가 해보자고 하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시작하면요. 거기서 멈추면 그게 조금 옅어지는 순간 아니면 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그만둬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시작했던 여러분이 이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시고 알게 되면요. 누가 해서가 아니라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 사업이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셨던 것처럼요. 자, 강력한 why, 목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거죠. 목표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중간에 분명히 길을 잃게 됩니다. 제가 성공한 파트너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이유, 뭐 아이들, 뭐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분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아픈 분도 있고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던 또 어떤 그런 기억들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이유가 남보다 몇 배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주 빠르게 성공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크릿으로 얼마 벌고 싶냐고 제가 많이 물어봐요. 저는 신규 이렇게 후원해서 미팅하다 보면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물어봐요. 사장님은 얼마 벌고 싶습니까?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예요. 그때 그냥 많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사업을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하고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또 한번 의미를 늘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 여기까지 왔게 됐고 왜 이거 하게 됐고. 저도 호텔에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많아요. 그럴 때가. 그래서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러면 이유를 다시 생각하면 당연히 이 순간이 힘들다는 생각보다 내가 이겨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작하셨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셨으면 다이아몬드 한번 돼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될 건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정해도 못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안 정해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 말의 힘, 생각의 힘, 의지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알려야죠. 우리가 알려야죠.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 명단, 그죠? 명단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명단 작성 다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초창기 때 명단 작성하고 대부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계속 명단 작성을 합니다. 팀 미팅을 통해서 명단 작성하고요, 또 리더들을 통해서 명단 작성하고요, 또 어떤 시기가 지나고 어떤 또 더 새로운 네트들이 생기게 되면 명단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명단만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과 같이 명단을 작성해 나갑니다. 명단 작성 아주 중요한 거고요. 이건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아주 특이한 현상이 되게 많은 게요. 한국의 김선희 사장님이나 이제 좀 들어와 보신 분들, 근래에 들어와 보신 분들 느낄 건데, 시크릿 사업에 관심 갖는
대상과 세대와 직업군이 완벽히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는요 50대 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저희가 들어가면서 30대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 들어왔던 사람들은 뭔가 성공한 사람보다는 어떤 걸 찾아서 정말 뭔가를 찾고 있는 간절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뭐가 바뀌었냐? 이걸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시크릿 사업을 하러 와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 뭐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분들, 저 사람들이 왜 해?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분들이 이 사업에 와요. 왜 오냐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성공을 했는데 내가 한 성공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성공들이 더 크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에 비하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다. 물론 뭐 그 사람들 나름의 프라이드겠죠. 한 다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도구로서 시크릿을 바라보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거는 뭐 잠깐 조금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도구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도구보다 더 낫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시크릿이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성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시크릿 우습게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전 더 많았어요. 한국에서.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어떻게 커나가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명단 작성하시고요. 약속 잡으셔야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전화로 이렇게 약속 잡으시는 분들 계세요. 100점 100배. 전화로 약속 잡지 마시고요. 만나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분한테 당장 시크릿 얘기부터 하시면요. 그분은 말을 안 해도 얘가 이 얘기하려고 나 만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간관계 조금 돈독하게 하시고요. 조금 너무 오랜만에 연락하신 분들이면 사전 조금 이렇게 정지 작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전 미팅 한다고 하거든요. 많이 평소에 연락하시고 좀 이렇게 지내시다가 또 그분들의 어떤 현재 상황에 따라서 타이밍을 잡아서 약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팅은 여러분이 혼자 하는 미팅도 있고 스폰서들하고 하는 후원도 있고요.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세미나에 초대하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접 듣는 것도 좋지만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국에서는 개인 후원보다는 세미나 초대가 훨씬 더 주류를 이루고요. 클로징,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렵죠. 저도 처음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크릿 얘기하러 만났다가 1시간 동안 딴 얘기만 하고 마지막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녕 하고 나온 적도 많고요. 시크릿 얘기 막 한참 해놓고 이거 200만 원 정도 들어 이 말을 못해서 이 말을 하면 날 욕할 것 같아서 잘 생각해봐 하고 온 적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들 이거 하자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말 할 때가 좀 두렵긴 하지만 그거 한번 해보시면 쉬워요. 중요한 건 최고의 클로징은 이거예요. 간절함과 진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정보 전달이라고만 생각하시면요. 결과는 정보 전달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사업 설명 잘하고 머리 똑똑하시고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와서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업 설명 하나도 못하고 보상 플랜 잘 이해도 못하고 하는 분들인데 사인을 척척척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압축되면 간절함과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 그걸 통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너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게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도 사인해줘요. 옛날에 김 선생님 사인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보상 플랜 하나도 모르고도 사인 척척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클로징은 스폰서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번 거절당한다고 해서 그 거절이 끝이 아닙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의 타이밍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타이밍을 가지고 상대한테 권하죠. 근데 그분이 준비가 돼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거절은 거절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권했을 때 사인 받는 확률은요 10%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4번 했을 때 사인 받는 확률은요 60% 70% 이상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4번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한 번 찾아가고 거절당하면 그 사람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확률 게임이에요. 제가 말했듯이 10명 중에 이 사업을 이야기하면요 5명은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5명 중에 3명이 들어요. 3명은요 마지 못해서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명 사인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사업을 전할 때 왜 어려워지냐면요 1명 만나서 1명 사인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1명 만나서 1명 사인 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물론 어느 순간은 한 번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사인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결국 확률을 치면 10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오늘 날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나야 돼요. 다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리크루팅 처음에 할 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니까 10명 만나면 1명이 아니었어요. 한 15명 만나니까 1명 사인 받더라고. 진짜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너는 이렇게 못하냐고. 그때 그분이 제가 크라운 로얄 갈 줄은 몰랐겠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리크루팅이 제일 쉬웠어요. 리크루팅은 그 공식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공식이 다양하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나이에 맞게, 성별에 맞게, 또 그 사람의 소득과 직업에 맞게 해야 될 말들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반응, 자세나 태도를 보면서 계속 수시로 바뀌어야겠죠. 근데 이 모든 공식을, 이 모든 경험을 책을 써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고 여러분이 그걸 얻지를 못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셔야지만 얻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얻으려고 하면요 경우의 수를 넓혀야 되는 겁니다. 많이 도전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상대의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네요. 일시적 흥분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 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 비전을 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야기해요. 비전이 아니다. 일시적 흥분이다. 그리고 그건 결국 없어진다. 우리가 여기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시는 분들하고 늘 그렇게 애틋하신가요? 그러진 않죠? 네. 근데 돌아보면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크릿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막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인생을 바꿔줄 그런 아주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진짜 특별함이 만들어지는 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시스템의 가장 최종 목적은요 여러분이 저렇게 어떤 우리가 시크릿을 알리는 일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모든 시스템의 근본적 이유와 가치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왜 꾸준하게 하려고 할까요? 꾸준하게 해야지 확률이 나오고 확률이 나왔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이스는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예요. 저도 처음에 이걸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인맥도 없고 쟤는 안 돼. 쟤는 좀 부담스럽다.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속으로. 또 그런 분들은 너무 열심히 오시잖아요.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내가. 왜 쓸데없는 걸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만두고 나니까 제가 좀 죄책감이 좀 없어지는 느낌? 다른 거에서 좀 잘 되셔라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 후에
그 사람이 그만둔 라인에서 실제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아주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성공자들이 나오고 뉴 다이아몬드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래 공유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만둔 거죠. 제가 요즘은 상담할 때 그래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든 어떤 상황이건 무조건 그만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무조건 시크릿 해라. 왜냐? 시크릿은 지금 어떤 능력을 통해서 성공하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시크릿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게 연결되면서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5번이 중요하죠. 네. 에이스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에이스 될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리더가 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사업, 그러니까 나의 사업이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라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자, 시스템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오늘 시스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이런 시스템들, 뭐 여러분들 여기 참여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 목요일 여기 사업 설명하고요. 각종 세미나 이런 세미나도 진행하고 와우 파티도 하고 SNS 뭐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도 하고요. 유튜브도 보실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일들을 만드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거 뭐 와봤는데 맨날 똑같고 맨날 똑같은 강의하고 똑같은 강사들이 하고 똑같은 스피치하고 근데 여러분한테는 똑같죠. 근데 만약 여기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게 되는 겁니다. 다만 뉴욕에 있는 분들한테 아쉬운 건요.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한국에 비해서 물론 뭐 여러분들이 환경이 한국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참여의 강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을 만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과의 관계, 스폰서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냥 와서 이걸 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더 이런 뉴욕의 시스템, 미국의 시스템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겁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과연 내가 카톡방에 올리는 글, 내가 참여하는 와우 파티, 내가 듣고 있는 이 사업 설명 이것이 과연 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그냥 기본입니다. 이건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참여할 수 없을지 몰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리더 두 가지 리더가 있어요. 세미나보다 미팅 우선 파트너 위주의 사업을 하고 파트너들이 오라고 하면 찾아가시는 분들 뉴욕에도 많았었어요. 그죠? 우리가 늘 여기에 모이라고 했는데 여기 안 모이시고 파트너들은 저 파트너는 못 와요. 저 파트너는 못 오니까 절로 가야 돼요. 가서 만나줘야 돼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폰서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이렇게 뭐 어떤 소감 스피치 같은 거 하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트너들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제가 뭐 실버가 됐습니다, 골드가 됐습니다, 플래티넘 됐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이상들 스피치를 들어보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스폰서한테 감사한다는 얘기해요. 경험이면 100% 스폰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스폰서는 내가 하는 걸로 돈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스폰서가 뭐 내가 잘해서 스폰서가 돈 버는 거다. 나는 파트너들이 잘해줘야지 돈 버는 거니까 파트너가 되게 중요한 거다. 모든 걸 자꾸 파트너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결국 이건 스폰서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업이구나. 스폰서들이 존재함으로써 이 사업이 유지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를 팔로우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시스템 안에서 해야지만 결국 성장하고 남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시스템을 강조하냐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크게 키우려고 하면 뉴욕에서만 사업해서 절대 크게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뉴욕 자체가 절대 작은 도시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도시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워싱턴도 가야 되고요, LA도 가야 되고, 한국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과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만나서 컨트롤 절대 못합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 이상 이걸 유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업을 강조하는 겁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아주 중요한, 그리고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부라고 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가 만들어가는 사업이죠. 이걸 우리가 팀이라고 부릅니다. 스폰서, 내가 원하는 스폰서가 되라. 여러분들은 스폰서들한테 많이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 좀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고, 밥도 좀 사줬으면 좋겠고, 예. 내가 부르면 늘 와줬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그런 스폰서인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파트너한테 원하는 만큼, 내가 스폰서한테 바라는 만큼 파트너한테 그런 스폰서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스폰서도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폰서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시작해도요, 회원번호가 빠르면 스폰서예요. 뭘 알아요? 어제 또 시작했는데 똑같은데. 근데 스폰서 탓을 하죠. 이것도 모르냐고 스폰서가 되면서. 근데 여러분들 배려하셔야 돼요. 스폰서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오면 또 여러분한테 똑같이 해요. 너는 왜 이렇게 몰라? 너 나 스폰서인데 왜 이것도 안 가르쳐줘? 왜 이것도 못해? 근데 그냥 스폰서는 스폰서로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스폰서도요, 분명히 하다 보면 언젠가 나한테 한 번, 두 번, 또 몇 번에 도움이 됩니다. 스폰서로 인정해주면서 내 사업을 하는 게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고요. 그걸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스폰서를 인정해야지만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의 스폰서를 인정합니다. 스폰서를 부정하는 리더 밑에는요, 분명히 그 사람을 부정하는 파트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왜 이건 방향성의 문제예요. 스폰서가 한 명이 아니죠. 여러분의 스폰서는 엄청나게 많아요. 스폰서 라인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스폰서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스폰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스폰서도 그냥 스폰서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길 바라는데, 그럼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왔을 때 여러분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우리는 인정해주는 문화, 그냥 스폰서로서 존중해주는 문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이 커진 거예요.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 때문에 깨져요. 조금 커지면 조금 좀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자기 위를 다 무시해버려요. 내가 최고야. 근데 그 사람이 지나고 나면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요. 그 순간 또 그 사람이 부정되고, 그러면서 절대 커지지 못하고 계속 분열되는데, 정말 커진 팀은 부족한 스폰서, 더 뛰어난 스폰서가, 더 뛰어난 파트너가 나와도 그 사람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 팀이 커지고 공유가 커지는 겁니다. 나의 경험을 스폰서한테 뺏기지 마라. 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폰서한테 해달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제가 해줘야 될 일,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이상 직접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장님, 그거는 사장님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는요, 이게 습관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파트너 성장시키려고 하면요, 파트너를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옛날에 김선희 사장님이 매번 하루 종일 집에서 등록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팀이 등록을 못해요. 그럼 김선희 사장님이 등록 안 해주면 사업 안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잠깐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조금 오류가 생길지 몰라도요, 결국 하면서 다 문제없이 진행되거든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결국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파트너를 믿고 맡기셔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예요. 스폰서가 여러분의 성공을 진짜 바라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아주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99% 여러분의 성공을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바라냐면요, 여러분의 제일 친한 친구보다 바래요.
여러분의 제일 친한 친구는요, 여러분의 성공을 안 바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들은 진짜 여러분의 성공을 바랍니다. 이건 구조적인 이유죠. 여러분이 성공해야지 스폰서들이 성공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파트너,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인데요. 내가 파트너를 어떤 존재로 바라봐야 되느냐, 정말 진짜 말 그대로 파트너로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이 사업이 하다 보면요, 약간 아랫사람으로 보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 직급 있는 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절대 반말하지 마십시오. 뭐 사적으로 친하시든 하든 반말하시는 문화 자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39이었고 제 1대, 2대, 3대, 4대 파트너들 전부 다 30살, 29살, 9살, 10살 차이 났었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류승찬, 이대규, 뭐 이경주, 이두현, 뭐 오한진, 이민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제가 말 놓는데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걸렸어요. 매일 만났는데도 저 말 안 놓고 사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말 놓으면 더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초창기 비즈니스의 개념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저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가 편하게 진짜 사적으로는 동생처럼 대하고 하는데 그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시면 누구랑 합니까? 처음에? 아주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하죠? 네. 그 관계를 리뉴얼 해야 됩니다. 그분하고 5년을 알았던, 10년을 알았던, 20년을 알았던 이 사업을 하는 공간, 사업을 하는 시간에서만큼은 그 사람과 저는 결국 파트너와 스폰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형제 라인도 있겠죠. 파트너, 스폰서 라인을 봤을 때는 친구든 뭐 형이든 누나든 그분이 스폰서거나 파트너겠죠.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로 바꾸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오류들이 나옵니다. 계속 충돌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 안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파트너인데 또 스폰서인데 그거보다 친구가 우선이고 아는 사람이, 아는 뭐 누나가 우선이고 아는 형이 우선이고 아는 동생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자체가 안 들어와요. 별것도 아닌 거에 서운하고,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 서운할 일이 아닌데 서운해하는 겁니다. 그걸 완벽하게 바꿔내지 못하면요 절대 큰 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때로는요 형식이 본질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스폰서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왜 우리가 존댓말 쓰라고 하는지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짜 아무리 친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속 스폰서라고 말하고 계속 존댓말 쓰잖아요? 바뀌어요.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완벽히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내고 나면 그 후에 다시 정말 친한 친구로서 또 동생으로서 또 스폰서로서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처음에 의도적으로 바꾸지 못하면요 처음에 시작한 팀이 그걸 해내지 못하잖아요. 전체가 해내지 못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 하려고 처음에 류은정 사장님하고 집에 가서도 류은정 사장님 이렇게 불렀었어요.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세탁소에 가서 사장님 이러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사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 파트너 중에 뭐 아버지한테도 사장님 이랬다가 욕먹고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빠르게 그 문화에 적응하고 갑니다.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끼리 사업하자는 거잖아요. 사업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자, 수직 관계 아니고요. 수평 관계입니다. 나는 파트너의 거울이다. 이거랑 또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와 말투와 행동들. 사실 제가 한국에서는요 이제 좀 많이 편하게 사람들하고 대하고 이제 되게 부드럽게 좀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딱딱한 이미지였고 사실 좀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했었어요.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제 별명이 좀 이상한 별명이 많은 거예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예. 예. 그래서 자세와 말투, 행동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절대 롱런하기 어렵습니다. 스폰서가 뛰면 파트너 걷는다 이런 거죠. 그 보면요,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안 되는데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만큼 파트너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번 하면 파트너들은 7번, 8번, 5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기준이다라는 걸 아시고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들은요, 언제나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파트너들은 언제나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트너는 항상 성공해야 될 이유보다는 그만둘 이유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리더가 얼마나 시크릿에 미쳐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복제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사업을 이야기하거나 이 사업이 예를 들면서 부정적인 걸 가지고 예를 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을 어떤 사례로 드는 케이스, 결국에 긍정을 이야기하기 위한 도구로 쓰지만 한국에서 그런 것조차 하지 말라고 그래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걸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과 긍정이 있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걸 강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예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해서 사업하시면 되고요. 시크릿을 대하는 마인드, 이거 좋은 말들을 써놓은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여러분들 저 신종면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솔직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진정한 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고 대답하시길 바라고요. 실제 그게 가장 큰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웃으세요. 네. 어려운 일인데 웃어야 됩니다. 웃는 게 만들어내는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웃음으로써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고, 한 번 더 이야기함으로써 친밀해지고, 한 번 더 친밀해짐으로써 새로운 생각과 기회들이 만들어져요. 되게 웃긴 거죠. 결국 웃었는데 파트너가 생기고, 웃었는데 성장하는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 기회를 만듭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거예요. 내가 뛰면 내 팀이 사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명을, 새로운 분을 리크루팅해서 공유가 되는 라인들의 후원을 하면 그 매출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게 되고, 그분이 잘 성장해서 에이스가 되면 그 라인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쪽 사업이 커지는 사업. 예. 스폰서를 인정하고 믿어라. 예. 잘해서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폰서니까 인정해 주시고, 스폰서니까 감사하는 마음. 별거 아니에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감사하세요. 그럼 좋아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스폰서 그룹에서 최고 에이스가 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대표 선수가 되겠다라는 마음. 시크릿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다 합친 것만큼 제가 그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은 이 어느 지점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패처럼 보이는 수많은 순간, 실패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자체가 사업이고, 그 자체가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저희가. 어떤 꿈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제가 이번에 발리 갔을 때 가족들하고 이 사업을 하고 한 5년 동안 가족여행을 2-3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그거에 대한 기억들이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이제 기억을 하는 나이잖아요. 예, 이번에 정말 우리 큰애가 아주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스피치하고 뭐 우리 엄마 유은영 신종면이고 자기가 크라운 로얄 되겠다고 뭐 이런 스피치 했습니다. 정말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족들과 이런 삶을 또 꿈꾸실 겁니다. 되게 좋았어요. 아이들과 처음 해보는 게 많았어요. 래프팅도 처음 해봤고요. 이렇게 이런 시간도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정말 재밌는 시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호텔에서 그때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 날 이제 스파 가는 프로그램, 스파 받고 나와서 찍은 거고요. 이 옆에는 제가 SNS도 올렸는데, 거기 가면 옴니아라고요. 그 데이클럽이 있어요. 그 낮에만 하는 클럽이에요. 우리 파트너 중에 한 명은 밤에 갔더라고요. 밤에 가면 안 해요. 10시 오픈이라고 했는데 클럽이니까 밤 10시에 오픈한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침 10시에 오픈해서 저는 8시에 클로징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발리에 있는 이렇게 풀로, 인피니티 풀로 되어 있는 그런 클럽이에요. 뭐 빅뱅의 승리가 가서 좀 유명해졌죠? 옴니아라고. 예. 근데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비용을 대서 갔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매니저들, 그 캡틴들하고 이제 직원들 두세 명이 이제 같이 이제 저희랑 왔어요. 가이드로. 근데 이제 주문 뭐 해요? 하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래요. 예. 나 우리 좀 비싼 거 먹을 건데? 그러니까 괜찮다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돈페리용을 먹었는데 저희가 한 8병 먹었어요. 한 7, 80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한 병 시킬 때마다 회사에 전화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예, 하여튼 맛있게 재밌게 놀고 왔고요.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사람은요, 그 누구에게도 무엇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 사업이 더 성장할 거예요. 지금 미국 여러분들 뭐 사업 쉽지 않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좀 저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일본이나 호주나 한국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왜 이렇게 좀 하지라는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크릿은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절대 시크릿 사업에서 미국을 빼고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맞는 정책들을 더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업할 때요, 정말 한국 어려웠던 점 많아요. 뭐 제품이 안 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토너가 1년 동안 안 와서요, 저희는 토너는 딴 거 쓰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 US에서 토너를 우리가 직구해서 여기 코드 있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사서 우리가 주고 그랬었어요. 그게 1년 넘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어떻게 사업하라는 거야? 라고 떠났고요. 저희는 좋아질 거야. 이거 뭐 선점이니까 이런가 보다. 그냥 아주 긍정적으로 있는 걸로 하려고. 결국 어떤 결과가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이것은 하우투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 맞는 하우투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우투를 하지 못해도 내 파트너, 내 스폰서가 하우투를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면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시크릿의 비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더 큰 성장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